네, 안녕하세요. 버뮤다 픽처스의 셀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강좌라기보다는 이거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다 만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배울 건 있겠죠. 왜냐면 분해해서, 제가 분해를 하고 어떻게 이런 텍스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라이팅 어떻게 했는지, 카메라 움직임 뭐를 참고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 하시면.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튜토리얼을 소개하면, 이분이거든요. 아서 화이트헤드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이런 제품 쪽을 좀 잘 하시는 분 같아요. 프리랜서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드세요. 이런 거에서. 예.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광고 이쪽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조할 만한 그런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키보드를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사실 몇 개 따라 해본 적은 있어요. 만든 것도 몇 개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 한 번 하는데 튜토리얼만 보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따라 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급 튜토리얼이어서 이번 거는, 한번 보죠. 그리고 이거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고급 튜토리얼은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설명하는 게 없는데, 그냥 제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도 만드는 거 재미있어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제 집에 있는 키보드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사진 찍어서 앞에 이거 위에서 부감샷으로 찍은 거 하나랑 옆에서 찍은 거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정확하진 않아요. 엄청 정확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사실 여기 키보드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어차피 제 카메라에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자, 우선 한번 제 몸통을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 키보드는 이거 라이팅이, 잠깐만요, 한번 끌게요. 어쨌든 공간이 뭔가 확 비지. 어쨌든 자, 키보드는 하드 서피스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 서피스 모델링이 뭐냐면, 이제 그냥 큐브를 계속 쪼개면서 सब디비전을 넣진 않고 계속 칼질하면서 이렇게 베벨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저한테도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구멍을 넣다 보니까 불을 썼거든요. 불 넣으니까 이게 메쉬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 이어 붙이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플레이트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제 키보드 구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이 있고, 바디라고 할게요. 이거는 바디라고 있고, 그다음 위에 이렇게 덮여 씌워지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깨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씩 없애느라고 이거 줄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텍스처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계속 없애는 작업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줄을 없애면 확 이게 메쉬가 다 무너져가지고 복구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냥 칼질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베벨을 넣어주시면 그게 또 좋고요. 좀 넓힐게요.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키 같은 경우는 이게 튜토리얼 보시면, 이게 튜토리얼에 그분이 맨 처음에 만든 게 있거든요. 그분이 이거 하나하나씩 키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텍스처 작업할 때 일일이 하나씩 텍스처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만든 거는 이렇게 키를 그냥 하나의 물체로 이렇게 해서 이제 UV 매핑을 시켰는데,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일일이 하는 거. 네, 시간이 뭐 제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키 만드는 거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플레인 하나 꺼냅니다. 플레인 하나 꺼내고, 그리고 2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에디터블 시킬게요. 에디터블 시키고, 이거를 가운데 거를 이렇게 우선 선 모드에서, 아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혀요. 가운데를. 어느 정도 왔죠? 네, 이렇게 왔고,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점을 살짝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딱딱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다 섭 디비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칼질들을 좀 해줍니다. 이렇게. 좀 됐나? 그리고 이거를 섭 디비전 넣으면 네,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고요. 이걸 좀 두껍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아마 안 해봤는데 파이 익스트루드 넣어가지고, 네, 되네요. 예, 파이 익스트루드 넣어가지고 되면 네, 어느 정도 모양이 되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밑에는 사실 뭐 있죠, 키보드 밑에 뭐. 근데 그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만드셔도 되고요. 이게 제 메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좀 에디터 다시 시킬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들을 사실 이렇게 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선들을 좀 없애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뭐 디졸브 있죠? 디졸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선들을 조금. 네, 메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UV 텍스처 하실 때 좀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그래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네, 조금 작업의 수월성을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제거 보면 좀 없죠, 이렇게. 사실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작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 그 위치에 딱딱딱딱 넣어주시고요. 이런 이거 크기 다르잖아요. 뭐 탭키나 엔터키나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작업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모드를 위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 모드 이런 게 들어가서 렉탱글 툴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크기를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 늘리거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되도록이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약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잡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길을 모르잖아요. 얼만큼 했는지. 양쪽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똑같이 그 길이를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이게 들어가는 부분도 좀 살짝, 왜냐면 또 다시 좀 조정 좀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다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점들을 또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또 조금씩 올렸는데 사실 조금 어설픈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키를 이제 한꺼번에, 물론 이런 거는 클로너,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는 클로너를 쓰시는 게 좋고요. 클로너를 다 쓴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뭐 모아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다 모은 다음에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해서 하나하나로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보시면 키를 잠깐 끌게요.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좀 보이더라고요, 제 키보드에서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키보드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좀 보기 좋으라고 그냥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예. 그냥 밑에 모양만 좀 따라해봐서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어느 정도 모델링에 대해서는 된 것 같고요. 버튼들이나 이런 거,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따와서 일러스트레이트로 이제 만들어서 갖고 와서 엑스트루드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옥테인으로 보시면 이게 좀 멋있습니다. 이게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은색 재질을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뭐 조명이나 버튼들이거든요. 이건 약간 이건 LED라고 해서 보시면 약간 빛나는 거예요. 이게 무선 뭐 신호기 이런 부분이어서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제가 UV 매핑을 사실 잘 몰랐어요. 이번에 진짜 처음 해봐요, UV 매핑을. 그래서 사실 뭐 초보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따라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키를 눌러요. 이렇게 자기 원하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텍스처 할 때 물체를 정해주시고, 여기 스타트업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UV 에딧이 있습니다. UV 에딧이 있고 이렇게 처음에 안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안 생기고, 우선 카메라 모드를 위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위치는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눌러주고, 보시면 이걸 눌러요. 이거 여기 보시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눌러요. UV 매핑 쪽일 거야 아마.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여기 프로젝션 들어가시면 프론털이 있습니다. 프론털 들어가시면 이렇게, 왜냐면 그 카메라 위치에 따라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크기는 이게 위치가 조금 정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라가지고 제가 대강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맞췄거든요. 이거를 계속 눌러보면서. 그래서 뭐 계속 프론트에서 뭐 위치 맞춰주고 크기도 좀 맞춰서 계속 맞춰줬고요.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릴렉스, 이거를 여기서 이거는 잘 모르는 기능인데 이게 약간 그 메쉬를 좀 잡아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냥 만드는 방법은 UV 맵이 여기서 보시면 파일이 있고요. 뉴 텍스처에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4K로 만들었고요. 왜냐면 해상도를 좀 좋게 하려고. 뭐 근데 그 에펙에서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에펙에서 작업해야 돼서 좀 버거우신 분들은 뭐 2K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048인가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배경 색깔이에요.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UV 매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위치를 파악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배경 색깔 아무거나 상관없고,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트 UV 메쉬라고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크리에이트 UV 메쉬 눌러주면 이렇게 UV가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이게 이상한데 이 위치에 따라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노란색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아니네. 이 만든 거라 그런가? 한번 볼게요. 어떤지. 사실은 이게 딱 이게 없어요. 원래 이 모양이 없는데
이미 만들어진 건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검은 부분에 이렇게 UV맵이 생기는데 이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여기 보면 세이브 텍스처 앳에서 그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UV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했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텍스처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키를 하나씩 다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텍스처들이 있고요. 네. 자기 키보드에 맞는 폰트를 써주시면 좋은데 제가 그 폰트가 커세어 거라서 아마 저작권이 있는 폰트여서 그냥 제가 비슷하게 보이는 폰트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일이 다 만들었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우선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치포드 들어가셔가지고 예.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텍스처를 한번 볼게요. 키 옥테인 어디였니? 이거보다는 저에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이렇게 텍스처를 계속 확인하세요. 맨 처음 제가 이거 만들 때 그 위치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막 이상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아래쪽에 살짝 아래에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 같은 것도 계속 일러스트로 만들면서 작업은 했습니다. 이거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꺼요. 이게 끄고요. 검은 배경에다가 그냥 흰색 글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따가 에펙에서 이거를 매트 시켜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검은색과 흰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됐고 이 정도면 이해되실런지는 모르겠네요. 예. 이 부분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노가다 작업을 해야 돼서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UV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자기는 뭐 라이팅 이제 어떤 작업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좀 깨졌네. 이거는 텍스처가 지금 왜 깨졌을까요? UV 매핑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네, 이거를 다시 좀 킬게요. UV 매핑을 건드리면 저렇게 되나 보네요. 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제가 보면 영상을 그냥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예, 이걸 만들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 에펙을 좀 키겠습니다. 나와라. 여기 없네요. 저장을
거기 있겠네요. Shift 저장. CC. 네, 여기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한 건 아닌데 좀 저는 그 튜토리얼과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그 하신 분은 키라이트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분은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일이 다 키가 약간 그 뭐라 해야지, 깜빡깜빡거리는 거 랜덤으로 이렇게 켜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노가다예요. 이거 노가다인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드시고, 이거 솔리드 맞나? 네, 만드시고 여기다가 노이즈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프랙탈 노이즈를 만들어서 뭐 썼더라? 스머리 썼었나? 네, 스머리 쓰고, 네, 지금 컴퓨터가 매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한 15로 넣으시고, 트랜스폼 들어가서 한 1200을 넣더라고요. 넣고, 그 다음에 에볼루션을 키감을 줬어요. 키를 주고, 뭐 이거는 이렇게 줘야죠. 타임 곱하기 한 50 넣고, 움직이겠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입히는데, RGB 색깔을 입힌 방법인데, 컬러마라고 있어요. 컬러라마 이렇게 넣으시고, 아웃풋에서 뭐 어떤 RGB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레인보우라고 있을까요? 레인보우. 뭐 없네요. 클래피 이렇게 색깔을 정해주시면 돼요. 정해주고, 이게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된 다음에, 쉽게 이거는 그 다음에 컴프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포토샵 파일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만든 거, 마스크. 그러니까 그 레이어도 그러니까 검은색과 그것만 남게,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 다음에 그 노이즈 만드신 거 있죠? 노이즈 만드신 거에 루마 매트를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잠깐 제가 제 튜토리얼 지금 편집하다가 잠깐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뭐죠? 에펙에서 작업하는 거 제 거를 설명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만 잠깐 알려주고, 그래서 네, 그 설명 잠깐 하고 다시 원래 튜토리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 키라이트 이렇게 해서, 백라이트군요. 이거 말고,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마스크를 갖고 옵니다. 자기 만든 거. 저 이름을 따라줬는데 그 UV 매핑 하신 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있겠죠. 예. 생기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아까 제 튜토리얼 보시면 그 컬러라마 써가지고 노이즈랑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컴포지션을 묶어주시고 하시면 돼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자기 키가 이렇게 보시면 그 노이즈 때문에 이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빨간 이렇게 나누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빨간색이고 이쪽은 막 초록색이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편한 게 있잖아요. 예. 뭐 안 불편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네, 그게 좀 거슬린다. 그러면 이제 거슬리면 따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 때 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키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컴포지션이 네, 이렇게 요 윗부분 따로 만들었고, 다 하나씩 따로 다 만들었어요. 네, 굉장히 귀찮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자 여기 숫자 쪽으로 하죠. 넘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넣었어요. 하나씩 넣고 노이즈로 썼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사실은. 근데 자기 일일이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노이즈를 넣었어요. 노이즈를 넣고 엄청 작게 만들었어요. 그 키의 크기에 맞춰서 하고 타입은 베이직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타입을 블락을 했어요. 블락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거든요. 노이즈 모양이.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노이즈 넣고 아이고 프랙탈 노이즈죠. 프랙탈 노이즈. 그 다음에 블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요.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버트. 그러니까 뭐 인버트를 시키면 뭐 좀 달라지거나 뭐 이런 건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밝기 15 정도 해주시고 트랜스폼은 엄청 크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 하나에 딱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게 작으면 예를 들면 막 100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 여기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에 다 채우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자기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했고요. 편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밝고 이런 거는 그 이볼루션에서 이제 키를 줬을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보이네요. 예. 그 타임 넣었거든요. 그 엑스프레션 타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시드. 그리고 제가 좀 다른 게 이거마다 다 시드가 달라요. 이거 뭐 16인데 왜냐면 그 밝기가 똑같이 이게 시드가 똑같으면 그 똑같이 이거 키보드마다 이게 다 랜덤으로 터지는데 이제 랜덤성을 주기 위해서 시드를 각각 다 다르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콜로라마는 이제 파란색으로 했고요. 파란색과 검은색.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이거 제 다른 영상 보시면 그 덕키 키보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처음 작업할 때 이게 투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값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가시면 이게 투명해져요. 그러면 그게 C4D 갖고 오실 때 이게 빛나는 부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퍼져 보여요. 예, 이게 그 매트가 잘 안 된 거죠. 예, 매트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항상 이쪽 오파시티를 100으로 해주시는 부분에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죠. 네. 자기 키보드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RGB 만드는 게 쉬워요. 왜냐면 색깔들이 이렇게 뭐 검은색 들어간 부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만들기 더 쉬워요. 예, 저는 조금 제 키보드에 맞춰서 하느라고 조금 노가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고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백라이트도 이게 따로 아까 각 백라이트 있죠? 백라이트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저거 뒤에서. 네. 똑같이 만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제가 이따가 튜토리얼 보시면 아는데 동그란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 포토샵을 똑같이 동그라미 따따따딱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이 키라이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튜토리얼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렌더를 하시는데 렌더를 그냥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렌더 큐 들어가셔가지고 있나요? 없네. 보시면 JPEG으로 했거든요. JPEG으로 해서 한 장씩 우리 C4D 렌더링 하는 것처럼 그 사진 파일 하나하나씩 렌더를 해서 뭐 길게 안 만들어도 돼요. 사실 한 장면당 5초가 다 안 넘어가서 한
길게 5초고요. 예, 뭐 5초 이상 가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돌아왔고요. 자, 그 텍스처 만드는 거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뭐 자기는 좀 섬세하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뭐 지문 이렇게 넣거나 어떤 스크래치 넣거나 이런 걸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제 같은 경우는 바디 어디냐 여기 있네요. 그냥 기본 텍스처에 이거 글러시거든요. 글러시 텍스처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는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범프일 겁니다. 예, 범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미지 옥테인에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예, 이미지 텍스처 하나 넣어주시고 이미지 그 기본으로 그냥 텍스처 넣으면 비트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드에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비트맵이 생기는데 비트맵의 단점은 이제 이런 그 수치들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범프죠. 예, 우리 이게 아마 지문인가 그럴 텐데 지문인가 스크래치인가요? 예, 스크래치네요. 예, 스크래치를 넣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스크래치 텍스처 하나 갖고 옵니다. 이거는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 프로젝션이라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UV 트랜스폼하고 이렇게 탭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프로젝션 들어가셔가지고 세팅은 박스로 해놓으시고요. 프로젝션은 그 다음에 이건 뭐 건들 필요는 없고 그리고 포지션을 월드 스페이스로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트랜스폼은 그 텍스처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지문이 이게 크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지문이 사실 키보드 겨우 하나 정도일 텐데 크기가 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줄이면서 자기가 이제 수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수치를 이거 팩스 레이쇼에서 수치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이게 화면상을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워가 엄청 났거든요. 예, 이거를 만약에 1로 했잖아요. 지금 엄청 변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좀 보기 싫으니까 굉장히 좀 낮은 수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선 바디 텍스처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지문을 좀 만들 건데요. 그래서 믹스 텍스처를 하나 꺼내요. 그러면 이건가요? 아닌데 여기 있네요. 이제 만드는 방법은 지문 이런 거 그래서 바디 있죠? 하나 있고 믹스 텍스처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여기서 믹스 메테리얼을 그 다음에 더트로 해서 그냥 제가 볼 땐 표면상 입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히 그냥 그걸 덮어주는 기능. 여기에 디퓨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디퓨즈 메테리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지문인데 여기 어마운트에서 애드는 나중에 작업해 주셔야 되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문이 있죠. 네, 이게 지문인데 지문만 이렇게 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지문 텍스처를 갖고 오시고 수치들을 0점 엄청 낮게 했죠. 예, 낮게 하고 프로젝션도 하나 꺼내시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박스로만 했네요. 예, 이거는 이렇게 놔둬 주시고 트랜스폼은 네, 이렇게 뭐 자기 크기에 맞게 지문 크기에 맞게 수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스크래치도 넣는데 이렇게 스크래치 넣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션과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예, 되고요. 이거를 이제 2개 넣고 싶다. 그러면 애드 노드를 하나 넣습니다. 넣고 2개를 넣은 다음에 어마운트에 넣어 주시고요. 그 외에는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끝나요. 바디 텍스처는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지문과 약간 지금 스크래치가 제가 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스크래치. 예.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제 로고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냥 저는 제 그 텍스처 이런 그 뭐지 팩이 있어서 그거 하나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좀 여기다가 좀 현실적으로 좀 지문 같은 거 잘 묻잖아요. 이런 금속 재질은 지문이.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것도 저는 네 이렇게 지문 넣었죠. 여기 똑같이 만듭니다. 이거는 지문을 살짝 넣었고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더러워 보이니까 네. 그 지문 같은 것도 중요한 게 그 빛의 이런 그 되게 사소한 건데 빛 같은 것도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똑같고 버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그 약간 글러시, 약간 반사되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서 글로시 재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반짝반짝하게 만드냐 그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글로시는 안 되고 버튼 키라이트가 있을 거야. 예. 키라이트 어디 있지?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 어떤 물체가 발광하는 거는 무조건 디퓨즈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에미션이 있습니다. 에미션 들어가셔가지고 텍스처 에미션 만들고요. 여기에 이미지 텍스처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거 있죠. 우리 렌더한 거. 그래서 키라이트 여기 있네요.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를 무조건 꺼내고요. 첫 번째 걸 넣어요. 사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 들어가지고 자기 그 끝나는 프레임 수 있죠. 그거를 무비 엔드 프레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기 이제 영상의 프레임 수에 따라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밝기 조절은 뭐 파워로 해주시면 되고 엄청 밝을 거예요. 1로 하면. 네. 이렇게 정해 주시고 제가 제 영상에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키가 이게 그 불빛이 꺼지면서 이게 텍스처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나만 넣기 때문인데 그래서 또 키에다가 그 텍스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긴 없네. 여긴 넣어가지고 키에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아까 UV 매핑한 거 있죠. 흰색. 왜냐면 키보드 보통 이렇게 키 부분이 살짝 흰색인데 그걸 오파시티를 살짝 줄이면 지금 믹스에서 0.05로 주니까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 만드셔가지고 텍스처에 입히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주시면 돼요. 아까 키 만든 거 있죠. 만드시고 이건 범프는 살짝에 또 약간 스크래치 넣고 키랑 키라이트를 믹스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만들어지고 되고요. 또 이게 사실 이게 뒤에 또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키보드를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 안 쓰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기계식 키보드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 그 스위치 쪽에 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도 그러니까 키보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죠. 지금 제가 불빛이 잘 안 보이는데 불빛이 여기 뒤에 좀 생겨요. 이렇게 안쪽에. 그래서 백라이트를 만드는데 백라이트도 아까 UV 매핑한 거 있죠? 네, 만든 거를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딨냐 백라이트 UV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그냥 점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렇게 잠깐만요. 나가시고 버튼 백라이트 여기 있네요.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백라이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 키보드 윗부분 있죠. 키보드에 네. 이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을 따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퐁 태그 있거든요. 퐁 브레이크 셀렉션 이거를 선택을 해서 백라이트에서 선택이 안 되네요. 예. 이 윗부분만 딱딱딱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스플릿 하면 이렇게 스플릿 있을 거예요. 네, 그 스플릿해서 그거를 보시면 코드넷에서 제가 이걸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마이너스 Y를 했죠. 예, 그럼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우리 아까 이거에다가 다시 우리 에펙 가서 제가 작업한 거 있죠. 불빛 딱딱딱 나게 하는 거 그거를 입혀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뒤에도 살짝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저 같은 그러니까 단순한 키보드들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또 따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방법은 똑같고 뭐 이런 불빛은 지금 좀 허접한데 예, 수치 좀 조절해 주면 괜찮고요. 이거 그냥 넣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미션 작업 하나 해가지고 텍스처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버튼은 따로 만들었고요. 다 UV 매핑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네, 텍스처는 이 정도인데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편집하다가 불친절한 장면이 있어서 이게 촬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바디 쪽에 텍스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키라이트 에펙 작업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UV 매핑은 똑같고요. UV 매핑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이거는 그냥 UV 매핑 된 거 있죠. 된 거를 갖고 와가지고요. 텍스처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디 버튼 여기 있네요. 바디 버튼, 바디 플레이트, 바디 UV 여기 있네요. 예. 여기서 만드시고요. 메테리얼 만들어 주시고 에미션 들어가셔서 텍스처 에미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노드를 볼게요. 노드가 보기 좋으니까. 지금 엉망이네요. 예.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할게요. 네. 여기 딱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에 RGB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자기 맞는 색깔을 넣어주시면요, 그냥 이렇게 항상 켜져 있는 불빛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자기 키보드가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항상 불 켜져 있으면요, 에펙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UV 매핑 해주시고요. 그거를 그냥 텍스처에 에미션에 넣어가지고 그냥 적당한 불빛과 RGB 디스트리뷰션에 RGB 스펙트럼 넣어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아니면 제가 또 지금 막 또 생각해 보니까 컬러 쉐이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혹시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튜토리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 작업 같은 경우는 라이팅 이렇게 켰는데 다른 튜토리얼에서는 라이팅을 3개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키라이트가 이쪽이었나? 메인 라이트랑 백라이트 하나랑 그러니까 3개를 썼어요. 그래서 바닥 쪽에 놓고 라이팅 수치를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따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광고가 썸네일 어디냐? VFX 있네. 여기서 이걸 따라 했어요. 이거를 네, 나중에 이건 제가 작업을 따로 할 거고요. 네. 이거 작업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밑에 에펙에다 노래를 깔아요. 자기 음악을.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 키 있죠. 거기다 불빛만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멋있죠. 네, 인트로 넣기엔 되게 좋고 탕. 네. 그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건데 잠깐 비교를 하면 제가 이걸로 했군요. 네. 이거 약간 비슷하게 따라한 건데 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라이팅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네, 라이팅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계속 보면서 카메라 위치를 계속 그 회전시키고 비슷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저도 아직 뭐 그런 큰 작업들이나 이런 게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따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해서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게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따라해보는 게. 그럼 나중에 자기가 이런 카메라 위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면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고 뭐 더 설명할 게 있나요? 라이팅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또 백라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타겟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정해줬고요. 그 외 바닥은 제가 기본 제가 갖고 있는 텍스처 팩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네, 없네요. 없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그냥 설명만 주구장창 했는데 이렇게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거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렌더 시간이 지금 이게 그냥 HD 영상인데도 2분 걸리죠. 네, 1080ti인데 2분 걸리고 제가 이거를 풀 HD로 만들면 한 6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한 장당. 제가 또 3,000도 적어서 제가 사실 한 5,000이나 8,000 정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뽑으려고 3,000 했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고 제 렌더 세팅이고요. 이게 옥테인에서 스페큘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낮췄고 노이즈는 넣었고요. 그래도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 최근 옥테인은 노이즈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넣어주시고 비네팅은 없애주는 게 좋겠죠. 없애주고 보통 그리고 옥테인에서 그냥 자기는 옥테인물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하면 그 여기 리스폰스에서 아마 이게 다른 값이 돼 있을 거예요. 제 알기로는 이건가? 후트로 400CD인가? 네, 그럴 텐데 그거 말고 이제 리니어로 해주시고요. 감마를 2.2로 하면 그 본 색깔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필터이기 때문에 본 색깔이 나오고 나중에 에펙에서 색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불빛 좀 주려고 그 불빛을 약간 파워를 좀 세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옥테인 패스를 안 뽑았어요. 아직 그게 좀 어떻게 정확한 그 개념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옥테인 패스를 쓰셔서 텍스처에 그냥 이거 안 키고 텍스처 그 패스로 뽑으셔가지고 에펙에서 글로우를 넣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넣고 또 나중에 또 색감 작업은 하셔야 되겠죠. 에펙에서 에펙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더 할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지금 기초 강좌 아직 안 끝났죠. 지금 2개 남았거든요. 라이팅. 네, 라이팅 2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